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둥이가 나왔습니다. 두둥! 두산 배워서 아시죠? 두둥입니다. 두둥이가 나온 이유는 어깨가 아파서 나왔어요. 두둥아 왜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입니다. 요즘 계속 부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전층 전환 봉합법 결절 다듬기 논문 리뷰 케이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우리가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야 되죠. 진단을 받아서 부분 파열로 나왔어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부분 파열이 됐을 때 그냥 정리만 하고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다시 깨맬 것인가 라는 건데, 깨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만 깨매는 방법, 여기만 깨매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의 완전 파열이죠. 이럴 때 여기만 깨매고 여기만 깨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실로 묶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은 깨끗하게 깨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층 파열로 전환해서 봉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걱정해요. 이거 괜히 멀쩡한 그 회전근개 힘줄을 더 찢어져가지고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쭉 논문을 보고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전층 파열로 봉합해서 결과를 하는 것이 더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더라도 전환을 잘 결정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수술방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만 깨맬 것인가,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쉽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봉합을 결정했어요. 전층 파열로 이걸 이제 금방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다듬어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수술 못 하겠죠. 좀 변년 절제술 깨끗하게 다듬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동글동글하게 깨끗하게 다듬어 줍니다. 여기도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예쁘게 다듬어 줘요. 이걸 우리가 변년 절제술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줘야 돼요. 그냥 봉합하면 너덜너덜거려서 잘 안 붙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결절 다듬기를 하죠. 결절. 여기에 붙는 뼈예요. 결절이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전근개가 붙는 곳이거든요. 어깨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보면은 뭔가 툭 튀어나온 곳에 붙어 있거든요. 뼈예요. 뼈도 이렇게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위에 이렇게 딱 붙어요.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길게 되어서 이렇게 붙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결절. 이 결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붙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해주는데 갑자기 요거를 막 이렇게 깎아주면 안 깎아져요. 막 조직들이 막 묻어 있거든요. 막 회전근개가 이렇게 막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전기 소작기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 프리퀀시 완드라는 게 있는데 요걸 넣어가지고 결절위를 문질러 줍니다. 문질문질 해주면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요. 뼈만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없애주는 거죠. 쉐이버랑 기호를 이용해서 요걸 깎아줘요. 또는 긴 가는 길이가 있어요. 요거를 깎아주게 되면 이 결절이 없어져요. 결절이 매끈하게 되면은 결절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겠죠. 이 부분이 남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면은 어느 정도 결절은 다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절을 잘 다듬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뭔가 더 다듬어야 되겠죠. 다듬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전근개가 결국은 더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피가 나서 회전근개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치유 반응이 촉진되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당히 다듬으면은 약이 되지만 너무 깎아버리게 되면 이게 위에 있는 딱딱한 뼈가 있거든요. 그 뼈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해면골, 그 뼈까지 보이게 되면 나중에 앵커라는 우리 나사못을 고정을 했을 때 고정력이 엄청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우수한 치유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다 다듬었어요. 예측열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금속 나사를 썼는데 요즘엔 다 비금속성 나사를 쓰죠. 삽입 부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여기가 딱딱한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단단한 것이 피질골이에요. 피질. 요 밑에 있는 골이 해면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딱딱하니까, 그러면 이 나사못을 고정을 했을 때 나사못이 안 박히고
나사못이 빡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약간 핀 같은 게 있어요. 그 부위를 살짝 통과시켜 주는 거죠. 뾰족한 핀으로 살짝 탁 통과시켜 줘요. 그러면 구멍이 나겠죠? 그러면 구멍 난 부위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세게 하다 보면 골절이 생겨요. 그러니까 골절이 안 나도록 조심해서 구멍을 살짝 뚫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퍼 살짝 못 같은 거, 펀치 같은 것으로 뚫어가지고 약간 예쁘게 해줘요. 돌려주는 거죠. 나사못이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나사못 사용하게 되면 부드럽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좀 살짝 예민해요. 그래서 잘해야 고정력이 센데, 너무 세게 돌리게 되면 이게 쑥 하면 앵커가 빠져요. 근데 너무 세게 빡빡하게 하다 보면 들어가다가 많이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빠지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당히 힘들죠. 내측면 봉합을 하게 되면 나사못을 박은 거예요. 쭉 고정을 해서 힘줄을 여기까지 당겨요. 봉합을 해서 실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다가 휙휙휙,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휙휙휙 이렇게 봉합을 한 거예요. 실이 4개 올라와서 2개씩 봉합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봉합하게 되면 또 실이 끝에가 달려 있겠죠. 끝에 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실을 싹 잘라버리면 안 돼요. 싹 또 잘라버리면 일렬 봉합으로 끝나요. 내측면 봉합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실을 잡아서 이쪽으로 빼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잡아서 이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뭔가 여기 더 당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열 봉합이다, 또 외측열 봉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절부를 또 다듬어 줘야 돼요. 바깥쪽에 외측으로 5에서 7mm 정도를 더 바깥으로 가서 내려갑니다. 적당히 다듬어서 외측 나사못이 들어갈 공간과 시야를 확보하죠. 그러면 외측열 봉합사를 외측 나사못에 넣은 후 외측 나사못을 고정하면 돼요. 5에서 7mm 떨어진 곳에 여기다가 실을 들고 와서 쑥 박아요. 나사못을. 너도 이렇게 들고 와서 나사못으로 쑥 박아. 그러면 모양은 이렇지만 마지막에 타이트하게 봉합을 하고 나면은 회전근개가 이쪽에 있던 것이 더 당겨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예쁘시게 덮어져요. 바깥쪽이. 마지막에 되게 되면 이게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실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로 딱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열 봉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전층 파일로 이렇게 봉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논문 리뷰 좀 해볼까요? 자, 부분 파열. 그 대부분의 연구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수술적 결과와 수술적 결과 평가 시에 각기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평가가 달라요. 또 환자의 수가 작아요. 또 수술할 때 똑같이 수술해야 되는데 무작위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의사 마음대로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뒤죽박죽이 된다. 사실은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0% 이내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년 절제술을 해줘요. 굳이 봉합까지는 안 하고 그냥 백년 절제술을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75에서 85% 환자에서 보니까 백년 절제술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연구들이 있었어요. 결과 좋죠? 만족 85%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백년 절제술을 할 때는 견봉도 같이 깎아줍니다. 백년 절제술과 견봉 승술을 동반을 했더니 아이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질병을 막는다라는 입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근개는 지금 나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만 있지 질병이 막아지고 회전근개가 완전 팔려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문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논문은 또 보니까 B2 여기 위에 있는 저맹낭 층에 있는 3에서 6mm 파일을 B2 파일이라고 B2 이 파일에서 또 백년절제술 정리해주고 견봉 깎아주는 성형수술을 했을 경우에 보니까 38%에서 유의하게 높은 재파일 빈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했더니 3분의 1에서 재파일이 됐더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전근개 봉합술을 그냥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분 파일이 있으면 좀 안 좋으면은 다듬는 거 하지 마라. 봉합하라. 라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또 저번 영상에 이야기했던 경건 봉합이죠. 경건. 요 파일을 봉합한 거예요. 모르신 분들은 경건 봉합, 요 위에 요거
이 영상 클릭해서 경건봉합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경건봉합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30에서 70%에서 부분 파열을 22명을 경건봉합을 해봤더니 16개월 쭉 봤어요. 봤죠? 1년 86% 환자에서 우수하고 탁월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봉합만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경건봉합을 하든 전층봉합을 하든 91% 환자에서 만족. 정리만 했을 때는 3분의 1의 환자가 재파열이 되어서 얼마나 화를 느꼈어요. 또 A3 관절 면측이죠. 6mm 이상 파열해서 39개월 3년 이상 봤습니다. 했더니 이 선생님은 17명 중에서 16명 한 명 빼고 다 좋아진 거예요. 우수도는 탁월하다. 역시 경건봉합하면 좋더라.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관절 면측의 부분 파열인데 5.2mm예요. 6mm는 아니에요. 5.2mm 파열을 가지고 2년 동안 쭉 본 거예요. 54명을 본 거죠. 그랬더니 98%에서 우수 또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결과예요. 98% 좋은 결과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좋은 결과인데 조건은 뭐냐면 건의 태축 길이가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건이 파열돼가지고 이미 안 좋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풋프린트, 결절이죠. 결절 부위에 노출이 많아지면 피가 잘 나와서 힘줄이 잘 붙는다라는 거죠. 또는 젊은 나이가 결과가 좋고요. 또 그냥 퇴행성으로 이게 늙어가지고 아파지는 것보다는 외상에 의해서 젊은 사람이 생겼을 때는 봉합해서 결과가 좋더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우리가 답을 알 수 있고 또 연구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은 부분 파열이면은 그냥 변연절제술과 경봉승술만으로는 답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찝찝하고 안 좋고 통증이 계속 있으면 경건봉합을 하든 전층으로 전환해서 봉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조금 더 케이스 좀 보실게요. 어깨 회전근개는요 분류가 많이 나와요. 파티큘러 사이즈를 A라고 하죠. 관절면측. 그래서 3mm 이하면 1, 3에서 6mm면 2, 6mm 이상이면 3로 분류를 했죠. 여기는 벌사 사이드 B, 이거는 점액낭층이죠. 위쪽 파일이에요, 위쪽. 그래서 3mm 이하, 3에서 6mm, 6mm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스나이더 4개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0은 정상이고요. 1은 약간 나풀나풀거리는 정도, 2는 조금 더 안 좋은 정도, 2cm 이하, 3는 조금 더 심한 부분 파열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적으로 분절도 보이고요.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3cm 이하. 4는 더 심한 거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L만 쓰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파스타는 요거의 약자예요. 파샬. 이거는 부분이죠. 아티큘라. 관절면측에 스프라스피너투스. 이거는 극상근. 텐더는 힘줄이죠. 어벌전. 견열이죠.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의 부분 파열을 파스타다. 그래서 여기는 림렌트 리전이다 라고 또 비슷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파스타 모양을 위로 올리게 되면 역파스타, 리버스 파스타, 또 뭐 스타스, 뭐 페인트, CID, 리전 등등 4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파스타죠. 경봉도 분류했어요. 1은 팽팽하죠? 이렇게 이 모양. 2는 커브드 모양, 커브. 3는 후크입니다. 이렇게 후크 모양이 됐죠. 그래서 후크 모양이 됐을 때 아무래도 회전근개 파열이 잘 생기겠죠. 각도는 10도 이하, 2는 10도에서 20도, 3는 20도 이상이다 라고 분류를 한 거죠. 자, 스위브락인데요. 내측열 고정할 때 이 기구를 씁니다. 내측열에서 나온 실을 사이에 끼워가지고 여기다 빵 고정을 해주면 쉽게 고정이 돼요. 아주 쉽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 사이에 넣어서 싹 요거를 주황색으로 싹 당기면 이 실이 이렇게 들어가요.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38세 여자예요. 점적, 젊은데 3년간 양쪽 어깨 통증입니다. 주사 10번 이상 계속 맞았는데요. 계속 아프셨어요. 연천병원에서 MRI 보니까 회전근개 부분 파열입니다. 주사를 또 맞아봤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맞아봅시다. 주사 맞았는데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내용은 경봉 승용술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혹시나 때에 따라서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같이 하자라고 하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수술 전 MRI 보실까요?
여기가 안 좋죠. 여기도 안 좋고 견봉도 튀어나와 있고 안 좋죠. 여기 부분 파일이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벌사 사이드 L만 분류 B는 꽤 깊죠. 2, 3 되겠죠. 여기는 또 아티큘러 사이드 A 지역에 있는 관절면 측도 안 좋죠. 자, 이렇게 되면 부분 파일은 부분 파일인데 거의 완전 파일에 가까운 모양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수술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견봉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견봉 성형술을 했습니다. 견봉 깎아줘야죠. 자, 일단 정맥낭 측은 파일이 됐어요. 관절면 측을 또 보니까 거의 파일됐죠. 약간은 붙어 있는데 여기 구멍이 열렸죠. 그러면은 거의 완전 파일이다 라고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또 여기 보니까 너블러블 붙어 있죠. 결절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이 회전근개가 붙는 부위 결절입니다. 너블러블한 걸 이렇게 전기 소작기나 쉐이브나 다 없애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주게 되면 피가 뽕뽕뽕뽕 나오죠. 너무 많이 갈아주게 되면은 해면골이 나와서 고정기구를 고정하게 되면 나사못이 빠지게 되니까 적당하게 단단한 피질골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너무 다듬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듬어서 피가 나게끔 해주게 되면 이 부위에 회전근개가 붙는 위치가 됩니다. 내층에 나사못을 고정을 2개 빵빵 박았어요. 튼튼하게 잘 박혔죠? 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일단 내층열을 꿰맸습니다. 실을 다 없애면 안 된다 그랬죠? 실을 살려가지고 외층열 나사못 끌어넣은 거예요. 끌어넣어서 빵 고정했어요. 스위브랑 이렇게 고정이 돼요. 자, 그래서 수처 브릿지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층열만 공업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브락을 이용해서 외층열까지 고정이 잘 된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딱 눌러졌죠. 자, 이렇게 잘 당겨졌죠. 아까 전에는 안 좋았던 부위가 회전근개가 잘 당겨와서 이렇게 결절 부위가 잘 덮였죠. 그래서 1열 봉합보다는 2열 봉합이 좋죠. 이런 경우는 회전근개를 반드시 봉합을 해야만 좋아지겠죠. 주사 10번 맞고 플러스로 한 번 더 맞아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수술이 아주 잘 됐죠, 여러분?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죠? 예,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일 어렵지 않아요. 파일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울하거든요. 기분 안 좋고. 하지만 이렇게 치료 잘 받으면 꼭 다시 잘해서 복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힘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두둥이와 함께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